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불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교감신경 항진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죠. 쉽게 설명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열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가 난다, 이러면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올라간다, 그렇게 보죠. 그리고 우리가 긴장하거나 만약에 어디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면 입술이 바삭바삭 마르죠. 침이 마르고. 그것은 왜 그러냐?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거나 누구 이제 유명한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심장도 뛰고 막 얼굴도 빨개지고 막 다리는 후들거리고 뭐 그러죠. 땀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데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교감신경 항진이다. 근데 이것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죠. 근데 정상적이지 않게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항진되니까 24시간 흥분되어 있고 24시간 화가 나 있고 24시간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기 힘들겠죠. 그게 병입니다. 그거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다 라고 옛날엔 얘기했고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신경이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가지고 내 몸을 그렇게 항진되게 만드는 그런 활동.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컨트롤이 안 되는 24시간 동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지방이 우리 몸에서 쌓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내 몸에서는 계속해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계속해서 분비돼 가지고 나를 항상 흥분돼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여기에서 자극을 조금만 줘도 어떨까요? 화가 더 많이 나고 성질도 더럽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 본인이 저게 나한테 해당될 수도 있겠구나. 물론 모든 뚱뚱하고 비만인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또 반대로 제어하는 시스템들이 잘 돼 있게 되면 비만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비만이거나 지방이 많게 되면 어쨌든 그럴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경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중추신경, 뇌하고 척수에서 내려오는 신경, 우리가 이걸 중추신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 몸에 막 다 뻗어 있죠. 이렇게 뻗어 있는 걸 우리가 이거를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말초신경 내에는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있는데 자율신경 내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교감신경. 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흥분돼 있고 막 긴장하고 심장이 뛰고 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이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 몸은 참 균형을 딱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균형이 깨지면 그것이 질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거꾸로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항진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가 깨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그 일을 하면 안 돼서 그래서 3교대를 하거나 뭐 이렇게 4교대를 하거나 이런 그 낮과 밤이 바뀌는 거를 최소화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걸 최소화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낮과 밤이 있듯이 음과 양이 있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물건 어떤 거를 먹으면 산화시키면 산화환원 이런 먹으면 또 배설되고 이런 것들이 다 먹었는데 배설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몸에 쌓이는 거죠. 그게 지방으로 쌓이거나 뭐 어떤 쌓이게 독으로 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런 교감신경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래서 제가 먹방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먹죠. 막 뭐 몇십 인분을 먹는데 몸은 보면 살찌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은 배설이 상당히 잘 되고 대사가 잘 되는 분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나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몸이 찌뿌둥하고 안 좋다. 그러면 이 밸런스가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놀래면 어떻게 눈이 동그래지죠. 우리가 깜깜한데 영화관 같은 데 가면 홍채가 커지듯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이 마르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침이 마르고 그 다음에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혈당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신경전달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침이 잘 나오고 심장도 천천히 뛰고 느긋해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막 바빠 죽겠는데 느긋느긋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다.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에요.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하면 이게 너무 확장되면 어떻게 해요? 늘어져 있는 거죠. 게으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이런 분들은 부교감신경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 거고 근데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된 사람은 성질이 무지하게 급한 거죠. 뭐든지 빨리빨리고 뭐든지 급하게 그렇게 그 밸런스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이 많게 되면 이런 그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이런 교란시키는 그 원인이다. 이렇게 이게 보시면 재밌는 게요. BMI가 20일인 사람과 BMI가 25, 30, 40 사이인 사람 보면 이 전파 같죠? 이 그래프 같죠? 보면 20일인 사람은 이 노이즈가 거의 없는데 살짝 한 번씩 이렇게 튀죠. 한 번씩 튀는데 BMI가 몸무게가 25 이상이다 그러면 벌써 튀는 숫자가 늘어났죠. 2번에서 5번 늘어나죠. 그 다음에 30이면 더 많죠. 이렇게 튀는 데가. 근데 BMI가 엄청난 고도 비만이다 그러면 상시 튀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많으면 이 교감신경이 점점점 폭발적으로 활성화된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저걸 해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당뇨이거나 이런 사람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교감신경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인슐린이 결국에는 교감신경을 유도한다.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다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레벨을 낮추는 것이 결국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죠. 그 다음에 신장에서 혈압을 높이는 물질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혈압을 높이는 거를 1차적으로는 가요. 근데 이것이 다시 뇌에서 심장을 또 망가뜨리게 되고 신장을 더 망가뜨리게 되고 혈압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낮추는 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릴렉스 하라고 하고 이렇게 컴다운을 시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건강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먹거리예요. 먹거리. 어떤 걸 먹느냐가 상당히 그러니까 아까 말했어요. 지방이 많은 음식 뭐 고기죠. 고기를 먹게 되면 지방이 많아서도 문제지만 또 단백질 중에 BCA라고 하는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산에서 이게 뭐죠? 근육 만드는 데 많이 쓰는 단백질이죠. 우리가 유청단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죠. 고기 많이 먹고 유제품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이 레벨이 높아지는데 이 레벨이 높아지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이 다 교감신경이 항진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병원들을 많이 찾게 되고 이제 질환들을 이제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BCA라고 하는 루이신을 갖다가 많이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게 되면
신장에서의 교감신경 활성이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혈압이. 네. 그래서 이 단백질도 어떤 단백질을 먹냐에 따라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내가 비만이고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는데 이런 BCA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 훨씬 더 악화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최종적으로 어디를 데미지 주냐? 신장을 데미지 줘요. 신장.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장 투석하거나 이런 환자들은 교감신경이 어마어마하게 항진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낮추는 것이 증상들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이 근육에서의 교감신경이 활성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부터 빼야 돼요. 지방부터 빼야 돼요. 고혈압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식욕 조절하는데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되게 중요한데 렙틴은 식욕 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많이 나오게 되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혈압도 올린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항진된 사람들한테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살 빼는 거예요. 살 빼는 거. 살을 빼면 다 좋아져요. 교감신경이 올라갔던 것도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5일 단식 모방 식이요법을 해보게 되면 교감신경 항진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져 가지고 모든 그런 증상과 현상들이 싹 정리가 돼버려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단식 모방 식이요법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세요. 특히 마른 사람인데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다 신장에서의 교감신경이 항진이 엄청나게 돼 있고 근육에서도 돼 있고 심장에서도 돼 있고 모든 시스템에서 교감신경이 다 항진돼 있다. 비만이면서 혈압 있는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하면 체중만 빼면 돼요. 근데 마른 사람은 체중이 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는 것을 낮추는 역할들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BCA 말랐는데도 근데 고기도 먹고 그런데 살 안 찌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런 분들도 음식을 조절해야 된다. 음식 조절부터 해야 되는데 교감신경 항진에 영향을 주는 음식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 코로나19가 결국엔 뭐냐? 교감신경을 항진시켜가지고 합병증을 유발해서 사망을 높이는 원인이다. 이 코로나19가 교감신경을 과잉 활성화시켜가지고 동반질환의 악순환을 연결시켜서 사망률을 높인다. 이 얘기예요. 원래는 아까처럼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걸리게 되면 교감신경은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이런 모든 심장이라든가 이런 혈관 기능들을 망가뜨려 가지고 사망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그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걸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플라보노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드시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육류 같은 거 섭취를 유제품 같은 거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어떻게 될까요? 소식하면서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사를 했던 거를 바꿔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기저질환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교감신경을 낮추는 거가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창 이런 코로나가 활성화됐을 때 빨리 살을 빼거나 이런 선제적인 액션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코로나19에 걸리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모든 폐라든가 심장이든가 혈관이든가 신장이든가 면역 시스템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흥분되고 이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염이 됐을 때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존에 드시던 이런 식생활들, 교감신경을 항진하는 데 도와주는 지방, 고기, 이런 것을 조금 멀리 하시고 야채라든가 이런 플라보노이드, 당도 마찬가지예요. 인슐린의 레벨을 높이는 것도 결국에는 교감신경을 항진하기 때문에 식사도 적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시게 되면 코로나19에서도 걸렸더라도 조금 더 마일드하게, 편안하게,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교감신경 항진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특히 이제 비만하거나 지방이 많거나 그런 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식 모방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그 단백질이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별해서 드시는 식생활을 좀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